오늘 아침에 한 분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네. 저희의 해설 동기죠. 지금 해설을 안 하는데 한승민 의원. 네. 유벤투스 경기를 주로 하셨다. 네. 유벤투스 팬이에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분이 정확히는 델피에로의 엄청난 팬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를 되게 오래전부터 좋아하셨던 분인데, 아침에 어제 이제 축구 이란전 이거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잤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답장이 와 있길래 뭔 얘기인가 해서 딱 봤더니 디발라 점점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잘 모르고 있다가 디발라 왜? 하고 이제 우리 톡방을 들어갔어. 네. 그래서 톡방 들어가서 보니까 종윤이 형이 이렇게 디발라 관련해서 영상 찍자고 해서 딱 그때 디발라 이적하는구나. 이거 재계약 안 하는구나. 네. 딱 왜냐면 재계약 이슈는 최근까지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승민의 디발라 점점점 이거 이제 딱 듣고 디발라의 시간이 이제 유벤투스에서 끝나고 있구나. 네. 이걸 알았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떠나는 분위기예요. 재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적지 않을까. 왜냐면 입장차가 서로 간에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온 기사도 계속 그랬어요. 맞아요. 디발라가 최근 유벤투스의 제안을 이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대로면 승민이 형의 10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다분하죠. 7년 동안 이어진 유벤투스에서의 정든 생활을 끝낼 것이 유력하고요. 6월 말 FA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정도 선수가 그냥 FA로 떠난다는 것도 사실 화가 나죠.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FA로 이적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열받아 했었던 사람은 이제 박종윤이거든요. 아스날의 수많은 FA 이적생들을 우리가 그때 한번 리스트 정리를 한번 했었어. 장사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디발라가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디발라를 두고 이제 엑조디아형 선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개인의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쓰기가 까다롭다, 뭐가 어쨌다, 이거는 뭐 이런 조건이 또 디바팀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디발라급 선수를 이적료 한 푼 안 받고 FA로 딴 팀 해준다? 이거는 아넬리 회장, 유벤투스 팬들 이제 속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쉽죠. 그런 아쉬운 부분인데, 유벤투스는 원래 이제 그 얘기 많았잖아요. 한 겨울 때까지, 겨울이 아니라 한 11월, 12월 때까지만 해도 유벤투스하고 디발라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연히 이제 서로 그냥 오래 가겠구나. 그때 내 기억이 발표만 남았다 했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벤투스가 그때 서로 합의했던 조건보다 갑자기 더 낮은 기본 주급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디발라 측 입장에서도 야, 왜 갑자기 조건이 줄어들었어? 너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잖아 했는데, 유벤투스는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또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디발라의 내구성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아마 유벤투스는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부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왜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벤투스도 타격을 많이 받았죠.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벤투스도 우리가 원래 합의는 했지만 이 조건대로 우리가 가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유벤투스도 낮은 기본 주급을 좀 더 제시했고, 그래서 디발라도 거절 의사를 좀 표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발 나오는 정보고요. 풋볼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면서 디발라와 유벤투스 이제 정말 멀어졌다라는 게 지금 이탈리아 쪽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빵 나오고 오피셜적으로 뜬 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해요. 그럼에도 어찌됐건 이탈리아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재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이 올해가 끝나면 계약이 만료인데, 그리고 이제 MH 브레이크가 접어드는 이 상황에서도 재계약이 지금 딱 이루어졌다라는 발표가 안 나온 걸 보면은 이건 사실상 팀 나가는 걸 우리가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에서 지금 뭐 인테르 링크도 있고 이탈리아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면 인테르, 그리고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할 것이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옛날에 그 짤 있었잖아. 뭐죠? 디발라랑 그리즈만 합성해가지고 모르나요? 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카페에서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맨유 유니폼. 그래서 디발라랑 그리즈만이랑 둘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호이호이예요, 뭐야? 그래서 뒤 백넘버 나온 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합성한 거 있거든. 그거 아마 여기 지금 띄워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링크도 그만큼 있었다. 그죠? 사실 제일 링크가 찐했던 팀이 토트넘이죠. 근데 토트넘은 이번엔 지금 링크가 나지 않고 있고, 지금 맨유, 아스날, 첼시, 리버풀 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팀들이 네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팀에 디발라가 가게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디발라를 하나 넣어봤을 때, 베스트 11에 한번 넣어봤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어느 팀이랑 좀 궁합이 맞나 이걸 볼 텐데, 디발라라는 선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은 왼발 킥력을 가졌고, 그렇죠. 역시 빼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죠. 왜냐? 확실히 패스 능력, 연계 능력, 키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주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플레이메이커보다는 역시 찬스메이커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찬스메이커로서 동료를 지원하고 때때로 마무리까지 해나가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대신에 역시 우려점도 있죠. 지금 유벤투스에서 역습과 세트피스, 중거리에 있어서 핵심인 건 맞지만, 영입을 원하는 팀들 입장에서 디발라에게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은 주급이 세다. 자리가 애매하다.
왜냐? 자리가 애매한 거는 최전방 원톱을 서기에는 키가 아쉽고요. 몸도 아쉽고 측면에 서자니 측면에서 측면 플레이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측면에 서려면 기본적으로 드리블이나 어떤 침투에서 속도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그렇죠, 인상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디발라가 속도로 무기로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능하지만 플레이메이커는 아니죠. 왜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가 되게끔 하게 쓰기에는 장점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는 확실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쓰는 게 필요합니다.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에 두는데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쉬움은 활동량, 어떤 압박.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한 전방 압박을 원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기동력이나 압박에서 좀 아쉬움을 느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활동량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조금 네. 애매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체 능력의 장점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 디발라가 피지컬로 먹고 사는 타입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속도, 피지컬, 활동량, 뭐 기동력 이게 특화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측면에 서는 것도 아쉽고 최전방 공격수도 아쉽고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쓰기에도 좀 아쉽다. 공미 자리에 두더라도 잘 쓰면 대박이지만 쓰는 데 있어서 활동량에 대한 부담은 팀원들에게 생길 수 있다. 그거나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우려점은 잔부상이에요. 잔부상. 요즘에 그러니까 디발라가 너무 부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경기가 또 많아지다 네. 보니까 유벤투스 팬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상황 자체가 애매해진 감이 없잖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디발라가 지금 핵심인 건 맞는데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너무 내구성이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줘서라도 잡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 리스크가 있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가 그 홀란드 얘기할 때만 놓고 봐도 홀란드 지금 갈수록 부상 빈도수가 좀 늘어나는 느낌인데 이걸 감안하고 저 정도 이적료를 쏟아 부을 만큼 1순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제 디발라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이적을 함에 있어서는 의심하는 그 시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발라에 대해서 유벤투스가 취하는 태도도 좀 이해가 갑니다. 네, 태하는 취도가 아니죠. 네. 취한 태도. 취하는 태도. 자, 그러면 이제 링크나는 팀들의 디발라가 들어간다면 네.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 텐데 맨유 먼저 보죠. 일단 맨유. 네, 호나이두를 그냥 원톱에 일단 두고 산초, 부페, 디발라, 맥토미니, 프레드인데 그럼 이제 4-2-3-1로 보는 거네요. 네, 근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4-3-3을 쓰면 디발라를 중미로 둔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한 자리도 부페 아니면 뭐 포그바가 이제 당연히 떠날 거긴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뭐 포그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프레드, 맥토미니, 디발라 4-3-3인데 이게 그렇게 밸런스적으로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디발라가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담이 좀 커진다는 건데 그럼 디발라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은 아니기도 하고 중앙 쪽이 아닌 약간 중앙 미드필더지만 측면 쪽도 커버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측면의 선수들이 많이 띄워주면서 디발라가 띄워주지 않는 수비 부담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디발라가 조금 더 공격적인 롤을 맡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선수들이 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4-2-3-1 포메이션의 우측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원래 디발라가 최적 위치가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디발라 가운데 공미로 둬야 돼요. 근데 부페가 빠졌는데 그럼 부페를 어디다 둬? 부페도 엄연히 따지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측면으로 안 뛰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산초 위치 좀 공고해졌고 호나이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리는 뭐 원톱 공격수 다른 선수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나중에 또 보강이 된다면. 그리고 뭐 지금 스쿼드 따지면 뭐 카바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레시포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측면도 사실 뭐 엘랑가 같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부페 디발라 이거 제가 볼 때 공존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맨유는 좀 애매하네요. 네. 넣기가.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볼 만한 게 디발라를 그럼 톱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 가짜 9번으로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고 이러면 부페랑 공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최전방으로 디발라를 썼을 때 키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남을 거예요. 그러면 측면에서 연계를 하고 크로스를 박스 쪽으로 보냈을 때 디발라가 크로스를 못 받아내기 때문에 이 디발라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확실한 키 크고 헤더 능력이 있는 윙포워드 영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톱 없이 좀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느낌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디발라를 톱에 둔다면 이게 그나마 나은 방안인 것 같아요. 디발라 원톱, 근데 가짜 9번, 부페 공미, 산초 오른쪽 윙포워드, 그리고 키 크고 크로스 받아낼 능력 있고 헤더 능력, 득점력 있는 호날두를 왼쪽 윙포워드에 둔다. 호날두를 아예 왼쪽 윙포로.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디발라를 좀 쓰기에도 팀 밸런스적으로도 다른 팀원들과 융화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에 들어가려면 따져야 될 게 많네. 맞아요. 디발라를 가짜 9번으로 쓰지 않는 이상 부페와의 공존은 어렵다. 그러니까 발동 조건이 좀 어려운 느낌의 그쵸. 스쿼드 구성이 좀 되는 거네요. 공존을 만약에 시킨다 해도 디발라를 최전방에 둔다 해도 호나이두를 과연 다음 시즌에도 맨유가 안고 갈 것이냐. 그렇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변수가 많아서 저는 디발라랑 맨유는 일단 조금 안 어울린다. 애매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아스날.
아스날은 이렇게 일단 봤는데 지금 벌써 빠져있는 선수들이 보이죠. 웨데고르 어디 갔냐. 웨데고르가 빠졌죠. 네. 그럼 웨데고르를 두잖아요. 그럼 스미스로우, 웨데고르, 사카 혹은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사카 이 라인이 유지가 되는데 그럼 디발라가 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네. 지금 네. 이 선이 좀 많죠, 선수가. 맞아요. 네. 그래서 로우, 사카,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지금 이미 기존 자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마당에 디발라를 그럼 어디 써야 될까? 애매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스날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스쿼드상에 뭔가 결점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디발라가 들어오면 기존 자원들 중에 한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공고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 2선 자원들 중에 사실 그래 마르티넬리 뭐 조금 아쉽다고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저는 나왔을 때는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전 그리고 토미야스 부상 복귀하면 티어니가 오버래핑하면서 마르티넬리도 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웨데고르는 지금 완전 에이스고 스미스로 잘하고 있고 사카는 진짜 사카는 완전 아스날의 최고고. 아이콘이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디발라가 온다고 치면은 디발라가 백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백업 공격수로 디발라를 쓰기엔 이것도 아쉽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존 자원을 백업으로 내리자니 그것도 아쉽고. 그럼 디발라를 톱으로 쓰는 건 어떨까? 디발라를 톱으로 올린다면 저는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일단 톱은 좀 더 확실한 전문 공격수를 노리는 게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왜냐면 라카제트에게 아쉬웠었던 그 부분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문 공격수를 노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아스날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디발라가 아스날 최전방에 간다고 해도 이 선수가 계속 가짜 구번으로 뛴 게 아니잖아요. 잘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디발라가 지금 아스날에서 굳이 가짜 구번으로 쓰려고 영입이 되는 거는 비용이 너무 크다. 차라리 디발라를 영입할 바에는 확실한 톱 자원을 데려오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스날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팀 첼시. 일단 거두절미하고 투엘이면 잘 쓸 것 같아요. 저도 잘 쓸 것 같아요. 네, 지금 라인업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베르츠가 좌우로 흩어지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여기를 디발라가 침투하는 방식으로 쓴다면 지금 블라우비치랑 디발라의 그 조합이 블라우비치 영입 직후에 보면 되게 좋았거든요. 블라우비치가 좀 싸워주면서 공간 만들고 디발라가 그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키패스 해주고 또 블라우비치가 침투할 때 디발라가 아래쪽에서 키패스 찔러주고 찬스 만들어주고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하베르츠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스쿼드에도 표기해 있는 메이스 마운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첼시 경기 중에 물론 이제 상대의 체급차를 고려를 해야겠지만 되게 인상적으로 좀 밸런스를 잘 맞춰갔었다고 본 경기가 노리치전이거든요. 노리치전은 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3-4-2-1 형태가 아니고 3-5-2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원에 이제 3미드를 해서 조르지뉴가 후방 받치고 약간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하프스페이스 타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그림에 디발라가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투톱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톱으로 써도 괜찮고 근데 이제 살짝 뭐 처진 위치로 내려오긴 해야겠죠. 오히려 첼시 쪽으로 가는 게 활용 가치라든지 폭 그리고 감독 성향 고려했을 때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정적으로 투엘이면 왠지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투엘은 지금 죽었던 선수들도 계속해서 좀 살려내는 모양새니까 여기서 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첼시의 경우는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구단 이슈를 일단 극복하는 게 빨리 첫 번째지만 그쵸. 일단 디발라가 영입되면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온다. 대신에 3선 미드필더에서 수비 부담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 자리 보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리버풀은 뭐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니까 이 자리를 이 디발라를 쓴다면 포메이션을 바꾸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딱 가짜 9번 자리예요. 가짜 9번 피르미노 자리 혹은 조타 자리에 이제 디발라가 들어오는 건데 기량이 지금 피르미노가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전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피르미노는 지금 즉시 쓸만한 전력감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피르미노는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더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안 좋게 떠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리버풀이 최전 경기를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이끌었으니까 그런 선수인 거 봤을 때 피르미노가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될 때까지는 스쿼드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로테이션 자원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디발라를 왠지 영입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영입된다고 그냥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쓰는 것 자체는 확실히 좋아요. 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을 생각했을 때. 근데 리버풀도 결국 이 선수에게 좀 안게 되는 리스크는 클롭 감독이 원하는 압박, 전방 압박, 기동력. 이거 디발라는 단점이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상극이에요. 그러네. 네, 그래서 공격진의 멤버로만 봤을 때는 디발라 오면 뭐 조합 좋습니다 하지만 마네, 디발라, 살라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네, 라라라네요. 아니 마라가 아니죠. 마라라. 마라라고 생각해요. 마발라로 가자. 마발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처럼 디발라 선수가 영입됐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수비적인 부분에 있다. 팀 밸런스적인 부분에 있다. 그래서 클롭이 선호하는 매물이 아니어서 저는 근데 또 클롭이라면 또 잘 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왠지 클롭이 그냥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디발라는 리버풀도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다. 피르미노보다야 나을 수 있지만 이 자리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디발라가 지금 가짜 9번으로 계속 뛴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짜 9번에 뛸 만한 선수를 보강할 거면 전문 공격수를 그냥 영입하는 게 리버풀도 낫지 않나 싶네요. 지금 이제 내 팀이 공교롭게도 이제 뭐 맨유가 지금 살짝 쳐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챔스권 경쟁을 좀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 첼시 있거나. 리버풀은 거의 뭐 네. 이제 공고하고 챔스권을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팀들인데 저희 생각만 놓고 보면 왠지 첼시 쪽이 조금 이 네 팀 그냥 그림으로 봤을 중에서는 때. 제일 네.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팀들은 저마다 이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여기에 토트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디발라 뭐 이 팀 가면 좀 어떻게 쓸 것 같고 뭐 저희랑 다른 의견이 또 있을 네. 수도 있는 거니까. 예.